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오늘 교통정보가 많죠. 길이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만큼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시야도 좋지 않고요. 바람이 엄청나게 분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전국에서 비 많이 옵니다. 이런 소식 전해주고 계시네요.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디가 슬퍼요. 처음 느껴본 이별. 올해 우수사원 후보로 제가 올랐습니다. 상금과 상품이 큰데요. 있잖아요.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라고 말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상금과 상품이 눈에 들어오네요. 전 아직 진정한 후보가 되지 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본능에 충실하신 거죠. 올해 굉장히 우울한 소식들이 많았는데 요런 자랑하고 싶은 소식 많이 올려주십시오. 저희가 기쁨을 나눠서 배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성만 참세상 연구소 연구실장님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좀 무거운 주제 가지고 오셨네요. 일단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하고 있는데 네.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공공의료 관련 예산이 좀 줄었다 이런 네네. 얘기가 들어와 있네요. 네. 지금 이게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 참여연대에서요. 그 올해 이제 공공의료 관련 올해 예산이 이제 한 2조 한 4천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내년도 이 공공의료 예산이 이제 1조 5,873억 원으로 약 한 35% 정도 이제 삭감됐다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감염병 대응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대응 예산인데요. 이게 이제 올해 1조 8,800억에서 내년에는 이제 8,704억 원으로 1조 원 넘게 이게 이제 삭감돼서 그래서 이제 전체 공공의료 예산도 줄고 보건의료 그 예산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해서 정리를 하고 있으니 네네. 그쪽으로 배정됐던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이제 회복하는 쪽으로 네네. 우리가 예산을 재분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일단 뭐 정부에서는 네. 공공의료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그런 보도는 사실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코로나19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 올해는 이제 본 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데 전용하고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고 편성이 안 됐던 것을 이제 내년도 본 예산에서는 이제 8,700억 정도 편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대응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나머지 이제 공공의료 예산도 조금씩 이제 증가돼서 전체 공공의료 예산도 올라갔고 보건의료 예산도 본 예산에서는 이제 증액되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하고 정부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홍성만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더 합리적입니까? 이게 그 정부 얘기대로 이렇게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올해는 이제 본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됐냐면 두 차례 이제 추경해서 1조 8,800억 정도가 됐고 그리고 예비비에서도 끌어와서 한 4천억 정도가 이제 돼서 한 2조 원 좀 넘게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본 예산에 8,700억이 편성됐으니까 요거 이 본 예산 기준으로 하면 정부 얘기가 맞고요. 근데 실제 이제 전체 그 편성된 예산을 보면 이게 2조 원이 넘기 때문에 참여연대 얘기가 맞습니다. 1조 원 정도 삭감됐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히려 정부가 이 용처가 달라졌으니 이제는 그만한 몸집의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으면 오히려 이해가 됐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제는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하고 있으니 오히려 일자리 같은 곳에 그 예산을 더 쓰겠습니다. 요거는 일견 합리적인데 본 예산에 없었으니까 본 예산이 증액됐으니 이걸 늘어났다고 봐야 된다. 요거는 좀 조삼모사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를 좀 알 수 없어서 지금 그런 거기도 한데요. 지금 올해 이제 코로나19 대응 예산 규모를 놓고 보면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한 3개월치 정도의 그 대응 예산을 편성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정부가 그 위드 코로나와 함께 그 겨울은 그 현재 수준에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내년 봄에 이제 상황들을 좀 봐가면서 이게 다시 필요하면 이제 추경이라든가 예비비를 동원해서 좀 대응을 좀 확대하는 게 낫지 않냐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그 공공의료 예산을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임시적으로 편성돼 있는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네. 얼마나 이제 많고 뭐 적절한가라는 그런 이제 그 문제보다도 이 코로나 대응에서 나타났듯이 이제 그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이라든가 의료 인력 부족 그리고 그 공공의료 전달 체계 문제 등을 이제 해소하는데 이 얼만큼의 이제 예산들이 들어가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보건의료 이제 단체들에서는 이게 이제 태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거의 어떤 반영되지 면에서? 않았다. 이게 이 코로나 이전에도 네. 그 사실 이제 공공병원이라든가 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들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이게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간호사들 같으면 이제 그 2년 가까이 뭐 쉽게 말하면 갈아 넣고 있다. 그러니까요. 예,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어서 이제 일하던 그 인력들도 이제 그만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의료 인력 그 부족 사태를 그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지난 9월에 보건의료 노조에서 총파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정부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봤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행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서 언제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문제가 내년도 예산에 적절하게 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의료연대 노조라고요. 그 국립대병원 그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료연대 노조에서는 11일부터 수요일부터 다시 이제 파업에 나선다고 그렇게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지금 홍 실장님이 가져오신 주제를 그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예산이 분배될 수 있느냐 여기에 네. 대한 믿음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예비비나 추경으로 보충할 수 있다면 사실은 예산의 그 제목을 다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간판을 딱 달아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그 항목에 맞는 식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 예산이 불용이 될 수가 그렇죠.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그래서 될 수 있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연도에 완전 삭감되는 악순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그 공공의료 공공의료. 관련 예산은 지금 간호사들이 거의 월에 몇백 명씩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런 네네. 보도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제가 현장 인력들을 취재를 해보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우리는 국민들의 영웅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싫습니다. 우리 네. 그냥 사람이고 사람이라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네, 그렇습니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자, 공공병원 관련해서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네. 지금 그 정부에서 예산이 이걸 뭐 조금 더 그 편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그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랬는데 이 지역병 그 공공병원 그 확장에 대해서는 실제 예산 집행률이 높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아. 그 예산만 잡아놓고 이거 네. 어떻게 쓰겠다라는 정확한 계획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공공병원 신설은 대전의료원 이제 설계비 정도만 지금 뭐 이 추계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사실상 이제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그게 너무 부족하지 않냐는 그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각 지역에 거점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너무너무 절감한 부분인데 관련돼서 인력을 제대로 처우하지 않으면 에이스답게 대우하지 않으면 에이스들이 오지 않겠죠. 네. 그분들은 희생에 마땅한 인력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